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장 들어서 하이닉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뭐니 해도 삼성 SDI를 필두로 한 전고체 원통형 배터리주들의 흐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장 초반에는 CX의 바이오주들이 들썩들썩였는데 고점 대비로는 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장중 변동성은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 지금 이슈에 따른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장중 움직임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AB온입니다. 미국 암학회에 참가해 발표할 항암기술 연구 초록을 공개하면서 개장 직후 급등을 보이고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했는데요. 차세대 항체 응용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술과의 시너지나 연내 1조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요. 10위는 AB온이 차지했습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엑시콘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CXL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수혜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엑시콘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제품 공동 개발 이력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CXL 테스터를 국제 과제로 진행하고 있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9위는 엑시콘입니다. 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TCC 스틸입니다. 삼성 SDI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수혜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TC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의 핵심 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종가 기준 530%, 올해 들어서만 고가 기준 46%가량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위는 TCC 스틸입니다. 네, 10위 AB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달 열리는 이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AB온이 장중만 해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지금은 그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최근에 레고캠바이오가 ADC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AB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여러 바이오텍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AB온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바바메킵이라고 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최근에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좀 덩치가 큰 바이오 업체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덜 오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의미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시장이 약간만 흔들리니까 바로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히려 메모리 위로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텍들이 많습니다만은 레고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알테오젠, 종근당, 유한양행 같이 일단은 지금은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력이 검증이 된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시가총액이 작고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의미 있는 기술 수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어제 상한가를 찍었고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이럴 때 좀 팔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김성훈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더 들고 가는 보유 전략으로 들리네요. 더 들고 가셔도 되나요? 네. 오늘 좀 종목들이 좀 이제 등락이 좀 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들 섹터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알테오젠이 아직까지도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 경우에는 어저께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기관들은 물량을 덜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밀린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고점을 맞았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AB온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에 따른 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대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만큼 대장들에 대한 움직임도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엑시콘입니다. 사실 장 초반에 역시 그 CXL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도 두드러졌는데 여기도 사실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이죠. 26일 memcom 2024까지는 조금 더 일정이 있으니까 CXL 테마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전략까지도 보세요? 일단은 그 일정에 대한 어떤 데드라인을 가져가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CXL 같은 경우는 HBM이 좀 뒤졌던 삼성전자가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부각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효율적인 시스템 연결로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을 줄여서 어떤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기술로 이제 명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텔이 주도하고 있고 이 인텔이 주도하고 CXL 컨소시엄에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ARM, 뭐 MS, 구글 등이 이제 멤버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미국법인 맥킨타이어 이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18일에서 21일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행사 GTC 2024 여기서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 주제로 발표 계획도 역시 있습니다. 이 일정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26일에 있는 멤콘 2024 이 부분도 같이 일정에 좀 참도하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삼성전자 향 담당하고 있는 동사가 가장 지금 대장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AI나 이쪽이 이제 이 꼬리를 많이 다뤘는데 일단은 최근에 저항 이라고 있었던 22,000원을 일단은 지켜주면서 윗꼬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봉 윗꼬리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신규 입장에서는 항상 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이슈나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조정이나 이렇게 어떤 눌림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CX 관련주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한번 보유자분들은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CXL 관련한 종목들이 그 안에서도 탄력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뭐 엑시콘, 어제는 뭐 TLB, 그 원래 대작은 네오셈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좀 1순위로 CXL 한다면 내가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봐야지 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IP 업체들을 좀 좋게 보는데 일단은 뭐 CX 관련주는 오늘 가장 그래도 든든하게 버티는 종목이 일단은 대장주로 보고 그 종목을 조정이나 눌림 혹시 매수 관점이 맞는 것 같고요. 대장은 매일 바뀌지 않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오늘로만 봐서는 이게 네. 매일 바뀌는 거 이제 뭐 자산이 뭐 엄청나게 뭐 많지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뭐 1억을 갖고 계신데 뭐 3개, 4개 종목 나눠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비중 자체는 오늘 가장 강한 종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네. TLB 같은 경우는 이제 또 PCB 모듈 공급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뭐 TLB가 최근에 올라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작년 12월에 올랐던 종목 중에서 말씀하신 네오셈이나 엑시콘이나 뭐 이런 종목 중에서 저는 일단은 오늘 가장 강하게 이고 있는 선택을 한다면 네. 엑시콘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일정 데드라인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엑시콘뿐만이 아니라 CXL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8위 TCC 스틸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점 이후에 조금 조정을 봤더니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양산 관련해서 수익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TCC 스틸 지금 상황 다시 한번 기대 가져볼 만할까요, 김성원 이사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기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작년에 고점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원통형 배터리 소재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 모멘텀들이 막상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종목이 46파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오늘도 삼성 SDI의 전고체 원통형 배터리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 이런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TCC 스틸 역시도 이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업황이 강하게 돌아선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장기간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하시면 다시 또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밀려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면은 적당하게 매도라는 좀 당분간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는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비중을 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이 눌릴 때 매수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전날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안건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밸류업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파라다이스가 7위에 올랐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동아에스티입니다. 항암제 시장에서 항체 약물 접합체가 가장 유망한 분야로 손꼽히는 가운데 연평균 24%가량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동아에스티가 바이오벤처 앱티스 인수를 통해 항체 약물 접합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벤처들이 주도해온 국내 항체 약물 접합체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7위 파라다이스입니다. 뭐 다 코스피가요. 그러니까 다 코스피 이제 이전 성장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로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코스닥은 누가 지키는 것인지, 그럼 파라다이스는 코스피로 가면 바닥권 탈피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참 거의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국내 투자를 하고 있고 증권에 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코스닥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불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마냥 100% 답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전 상장 추진 공시를 했죠. 그래서 좀 빠르게 일정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0일 주총 결의를 하고 내년 4월에 상장 예비 신다 청구하고 승인하면 내년 7월부터 거래소에서 상장 매매 이렇게 좀 할 거라고 지금 일정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카지노 업종을 대부분을 보면 이제 강원랜드나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대부분 이제 이쪽 코스피 쪽이죠.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남아있던 회사인데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이제 동종 피어 대비 조금은 여러 가지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겠다는 포석도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한테 좀 더 수월하게 자금을 어떤 수급을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결과적으로 코스피 상장이 된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성향 이런 노력들도 수반이 돼야지 주가의 어떤 재평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동사를 보면 상당히 실적은 좋았어요. 2023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고 최근 들어서도 뭐 홀드액이라든지 아니면 드롭액 같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큰 훼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움직였다. 이거는 역시나 지금의 수급의 쏠림 현상,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뭐 바이오가 좋고 뭐 얼마 전에도 PBR 관련주들이 좋았고 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부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뭐 중국 양해가 열리고 있는데 동사가 비록 지금 일본 쪽 고객들이 더 많이 이제 익스포저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쪽 업종은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가시화돼야지 주가의 어떤 반향적인 어떤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동아 S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내 연내 이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 기대감과 함께 최근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이 동아 ST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호 이사님? 네,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버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 ST도 어떻게 보면 조용조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ADC도 있고요. ABL과 같은 뇌질환 치료제, 의료 AI,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전 세계 최초의 내시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간암 치료제 FDA 승인도 예정이 되어 있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많은 빅파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의 유럽 판매가 올해 4분기에부터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ADC 플랫폼 그리고 그의 면역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다른 빅테크와 달리 그리고 다른 어떤 바이오텍과는 달리 실제 4분기부터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강한 이유가 결국은 뭐 좀 먼 이야기지만 2028년부터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아 ST 역시도 바이오시밀 유럽 판매가 4분기부터 가능하다라면 올해 4분기면 내년부터는 온기로 잡히겠죠. 불과 이제 지금 4년치 실적도 갖다 쓰는 파당에 내년 실적이 보인다라면은 동아 ST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 ST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하나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순위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출렁임은 있지만 코스피가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암학회 그 모멘텀과 함께 바이오주들을 향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대체로 숨을 고르는 가운데 의료 AI 쪽은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로 루닛 보시면 루닛스코프를 활용한 신규 연구초로 7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폭 키우면서 현재 8.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전에 꿈틀거렸던 게임주들 기간 조정 후 오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데브시스터즈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와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5일 쿠키런 마녀의 성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5%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2차 전지의 날이죠. 소재나 장비주들 정말 양봉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그중 유일 에너테크는 현대차 그룹의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전량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턴키 수주라는 점 부각되는 가운데 두 자릿수의 급등 보이면서 현재 21%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올라왔던 JYP엔터 그리고 엔터주들은 정말 어디까지 밀려나는 걸까요? 최근 트와이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비롯해 최신 차트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장세를 키우고 있지만 주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이 파란불을 켜는 가운데 JYP엔터는 5거래일째 내림세 다시 한번 50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 지금 1,200억의 종목이 빠지면서 1% 넘는 하락으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흐름 답답합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수급이 붙으면서 여기저기서 또 급등이 속출하는 종목들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종목별로 또 압축해서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네, 5위는 삼성생명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기대를 받으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보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신규 CEO 부임 속 제3보험 시장 영역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돼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외국 인기가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5위에 삼성생명이 랭크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두산입니다. 지난달 28일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두산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며 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한 바 있는데요. 높은 주주환원 여력이 주목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한국거래소가 기업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져 저 PBR 수혜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풍산입니다. 구리 합금을 생산하는 신동사업과 방산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방산산업의 성장과 수주 확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하반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유의미한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중공가에서는 풍산이 증설을 마치면 연매출 2,500억 원, 영업이익은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5위 삼성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부터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업 밸류업 수혜부터 시작해서 실적, 또 주주 환원 확대 정책까지 또 다양한 모멘텀 속에 또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삼성생명 좀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도 좋을까요, 류 부장님? 예, 한 올 초부터 하면 한 1월 중순부터 해서 한 80%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기도 흔치 않은데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초안 발표 이후에도 추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상향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지분 한 8.5%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43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주사 할인해서 한 50% 디스카운트 하면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면 18조. 그다음에 본업인 이제 보험 가치로 3조 하면 21조대예요. 근데 올 초만 해도 이제 상당히 좀 낮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21조 다 올라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계속적인 추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자막에 나왔지만 지금 건강보험하고 상해보험 중심인 제3보험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보통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요율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그 전에 기존 상품의 상당히 절반 판매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4월 1일 이후에는 보험료가 똑같은 상품에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소비자한테 유리하다라는 어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험 가입이 많이 유리해서 신계약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루머인데 이게 이제 과연 의료 대란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민영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과거에도 몇 번 한두 번씩 이제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민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급여 비급여로 혼합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를 패키지로 한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급 보험 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 없이 보험 어떤 의료를 다 의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자기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수준 낮은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차별화되는 양극화가 돼 버린 거죠.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이렇게 되면 또 보험사가 이득인 거하고 맥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건강보험 부분이 지금 수지가 악화되고는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밸류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0.5배예요. PBR 아직 0.5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생명이 배당 정책이나 주주 환원 정책 어떻게 피는지 이런 부분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5, 6월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일단 추세 매매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삼성생명 차트 보면 무슨 테마주 차트처럼 정말 초급등에 나왔는데 추세 매매 관점으로 일단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엔 4위 두산도 볼까요? 여기도 주주환원 기대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주사 중에서는 후순위 종목이었죠. 거의 쳐다보지 않았었던 맞아요. 종목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튀는지를 좀 알아보니까 애플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로 상당히 좀 유명한 거민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엔비디아의 현재 초저손실 ECC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박적층판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급이 좀 딸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의 자회사인 전자부문 쪽에서 이 CCL을 작년 7월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관련 HBM 혹은 이쪽의 어떤 AI 테마 어떤 섹터로 좀 편입이 오늘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가 역시 워낙에 바닥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약 60%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보호 예수만 끝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고평가죠. 많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호 예수가 끝나면 일부 지분을 현금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현금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주주하는 정책도 좀 펼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낙폭과대 메리트에 CCL 메리트에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까지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주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풍산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흐름 좋은 방산주 가운데 풍산 또 3거래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기는 했습니다. 풍산 좀 더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풍산은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교전국이 서로 전제 당사국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국 지원하는 국가에서도 지금 군수품 그러니까 특히 포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 역시 지금 전투에서 포탄이 부족해서 지금 밀리는 수세에 몰리는 형국으로 지금 외신에서는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어떤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일단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포탄 같은 군수품 수출 데이터 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인가 어느 시점부터 블라인드가 쳐져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회사가 지금 풀캐파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탄 특히 155mm인가요?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나름 이제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실적만 봐서도 4분기에 동사 큰 폭의 방산 쪽에서 매출 상승 시연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약보된 수주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전일인가요? 인도네시아 또 수주 소식이 있었죠. 2,200억대의 수주 소식. 이 부분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업황은 호조인 부분입니다. 이 방산 쪽은. 그리고 캐파 역시 이것 때문에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사가 이제 보통 이제 방산하고 이제 또 신동 분야, 그러니까 구리 쪽 부분 나뉘는데 이쪽 매출 비중 원래는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은 전방산업 위축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신동 부분은 가격, 이게 구리 가격 추인데 왜냐하면 구리를 이제 원재료 수입해가지고 원재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구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구리 광산 업체도 이제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안정되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향후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하고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또 원자재가 구리기 때문에 그 부분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당히 윗꼬리 많이 달았는데 일단 보유자분들은 보유하되 신규자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조정시 매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방산주들은 워낙 잘 가니까 후발로 오늘 좀 반등을 꾀하기는 했는데 윗골을 쭉 달고 내려오는 그 힘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 다른 방산주 안에서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방산주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그거하고 이제 LI 넥스원도 상당히 좋죠. 이게 LI 넥스원이 이제 로봇 또 붙을 겁니다. 아마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셔가 저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짧게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싱님께서 기관 매도가 잡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폭풍 매수에 나설 때 기관은 올해 10조 매도에 나서면서 좀처럼 기관 매도가 좀 풀리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꽤 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기관의 수급이 받쳐줘야 할 텐데 과연 언제쯤 들어올지
될지.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방향성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순환매만 빠르게 돌고 슈퍼주가님께서도 메인처럼 먹어야 하는데 군것질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 아마 다들 와닿는 표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도 테마 플레이, 전고체 테마주가 오늘 또 들썩이고 있죠. 테마가 또 하루하루 다릅니다. 배용준님께서 필에너지 상한가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 단기 테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고체 테마에 대한 움직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또 오늘 특징주에서 NHNKCP가 좀 반등하나 싶더니 오늘 하방 VR까지 걸리면서 급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까지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부장님. 네. 기관이 정말 많이 팔았잖아요. 예, 예. 외국인이 산 거 다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네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3월은 다소 좀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섹터 자체는 반도체도 역시 엔비디아가 계속 하드 캐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뭐 엔비디아만 지금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반도체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시점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떤 바이오 섹터 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는 어떤 모멘텀, 그다음 임상 모멘텀으로 네. 일부 움직이는 모습.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사실은 저PBR 관련주는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이 꾸준하게 저PBR 관련주는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좀 보시고 3월에는 좀 더 이제 조금은 좀 릴렉스하는 그런 어떤 한 달로 좀 보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군요. 네. 자, 짧게 필에너지 상한가 좀 눈여겨 보셨어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지금까지도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필에너지가 이 삼성 SDI 상승과 맞물려서 하나의 테마주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장비 그리고 468 배터리 장비주도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안 그래도 좀 낙폭과대로서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상당히 좋은 재료가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현재 들어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시세 움직임은 테마로 엮여서 가는 네. 것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만큼 일단 뭐 오늘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역시나 실제 이것이 468 배터리 장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가 얼마나 이 실적의 기여도가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네.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테마는 좀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필에너지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2위와 1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올해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운송 사업 기반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암모니아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해상 운송 기반을 닦는 동시에 폐배터리 등 신사업에 투자금이 활용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어난 투자 규모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속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역시 삼성 SDI입니다. 전날 인터배터리 2024에서 46파이 배터리가 내년 초에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46파이 원통용 배터리는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개선된 차세대 제품으로 사측은 양산 준비는 완료됐고 고객에 따라 양산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1위는 삼성 SDI입니다. 네, 2위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참 갇혀있는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장중 9% 급등. 지금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IR 영향인가요? 오늘 급등 배경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역시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개편에 의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정의상 회정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퍼 6배 PBR 0.9배이기 때문에 저 PBR 종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IR을 했습니다. IR을 하면서 시세가 낮다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올해부터는 일단은 본격적인 어떤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 높이기, 밸류에이션 높이기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좀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급등을 이용해서 좀 많이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올 한 해 좀 길게만 놓고 본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스켓으로 현대차, 현대차 우선주,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까지 4개의 종목은 골고루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계속 기대되는 현대그룹주들, 그 가운데 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1위 삼성 SDI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죠. 아무래도 개별적인 이슈, 이 468 배터리 양산 계획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 보였는데 그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오늘 기점으로 좀 더 계속 기대해 볼 만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지금 인터 배터리 열리고 있죠. 뭐 9일까지인가요? 인터 배터리 열리고 있고, 이제 인터 배터리 열리기 전에 이제 셀 업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진척 사항이 어떨까? 뭐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동사는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 이제 전고체 쪽에 많이 연구 개발을 많이 집행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앞서 있고, 지금 도요타와 함께 하는 글로벌적으로는 황화물계 전고체 쪽은, 이게 황화물계 전고체가 타입이 가장 어려운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배터리 양산 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인터 배터리 가장 빠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12월 첫 샘플 납품 시작을 했고요.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6년 사이에 3개 샘플 생산하기로 했다는 얘기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46파이 이제 배터리인데, 4680 배터리 원형 전지는 이제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관심 많이 두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엊그저께인가요? 금양 같은 경우도 4695 배터리 개발했다는데, 앞에 두 자리 숫자는 이제 지름을 얘기하는 거 다시다 싶지만 뒤에 두 자리 숫자는 이제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46인데 이제 파이라고 해서 이제 한 4가지 타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680, 4695 뭐 이렇게 쭉 한 4개.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어떤 다양한 어떤 니즈에 맞추겠다라는 어떤 포석으로 좀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오늘 관심이 집중적으로 좀 조명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일단은 양매수가 가장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느 시가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부진 문제, 그 다음에 유럽하고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정책 변수, 이런 부분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도가 높습니다, 동사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조정이나 눌림식 매매, 아니면 매수하시고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일단 트레이딩 관점이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 삼성 SDI까지 알아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